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과 수의 대소관계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직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쵸? 그런데 반면에 오늘 공부하는 절대값 그리고 수의 대소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절대값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보게 될 그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선생님이랑 화이팅해서 집중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절대값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게 무엇이냐? 절대값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원점 O가 있습니다. 원점 0에 대응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2가 있다 그래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래 볼게요. 1도 쓸까? 1도 쓰죠 뭐 그러면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 거리입니다. 원점 O를 기준으로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2의 절대값입니다. 2의 절대값은요. 얼마냐? 원점으로부터 이 2까지 거리가 얼마냐 말입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0부터 2까지니까 얼마? 그렇죠.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입니다. 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또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왼쪽으로 두 칸 간 거잖아요. 거리는 2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입니다. 3의 절대값 얼마입니까? 원점으로부터 3까지 거리니까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3칸이니까 거리는 3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대값은 자 지금 선생님 여기 교재에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 절대값은 결론적으로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어떤 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호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지? 자, 2의 절대값, 2라는 것은 플러스 2잖아요. 그죠? 플러스 2의 절대값, 플러스 떼버리라고요. 그러니까 2라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부호 떼버리라고. 그러니까 2만 남았잖아. 그죠? 3의 절대값, 플러스 3의 절대값이니까 부호 떼라니까요. 그러면 3만 남았잖아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부호 떼버리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숫자 딱 3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구할 때는 이게 여러분 요령입니다. 부호만 똑 떼버리면 그것이 곧 절대값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대값은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냥 양쪽에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의 절대값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2 쓰고 양쪽에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을 쓰시고요.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절대값 3 쓰시고 줄만 그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3 쓰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조금 더 써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4 쓰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잖아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얼마일까?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구할 때는 부호만 띄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떼버리고 그냥 그렇죠. 4라고 써주시면 된다고요. 해볼까? 좀 더? 절대값 1.2 그냥 뭡니까? 1.2 플러스 1.2니까 그죠? 부를 떼버려도 1.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그러면 부호 띄라니까요? 2분의 1만 남았다는 거죠.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절대값이라는 것을 구할 때는 요령이 부호만 띄고 숫자만 써주면 된다. 그렇지만
절대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호를 떼는 것은 요령인 것이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그 숫자 양쪽에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절대값은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국 거리니까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절대값은 웬만하면 다 0보다 큽니다. 절대값은 웬만하면 다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언제 0이냐? 0의 절대값이 0입니다. 즉 0의 절대값 이것이 0입니다. 그래서 0의 절대값은 0이고 나머지 0이 아닌 다른 수의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로 항상 두 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A가 0일 때는 한 개입니다. 0일 때는 한 개인데 0이 아닌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두 개입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좀 전에 우리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절대값이 2잖아. 2. 절대값이 2인 그 숫자는 누굽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개잖아요. 또 절대값이 3인 수는 두 개 있다고요. 어떻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수직선 위에 어떤 수를 나타낼 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절대값이라는 것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절대값이 커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의 대소관계를 보겠습니다. 수의 대소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수직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 대소관계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진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직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한가운데가 O 원점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그리고 0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이 음수. 그죠? 그래서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것이고 양수는 0보다 오른쪽이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수직선에서 1과 2가 있을 때 양수니까 1이라는 양수와 2라는 양수에서는 자 1의 절대값은 1이고 2의 절대값은 2잖아요. 그죠? 1보다 2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1보다 2가 더 큰 거라고요. 반면에 음수는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이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두 칸이니까 2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더 작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절대값이 더 작을수록 숫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조금 어렵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얼마죠? 1이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얼마입니까? 2죠. 절대값이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더 크면 원점에서 더 멀어지니까 왼쪽으로 멀어지니까 음수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은 왼쪽으로 멀어진다는 거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오히려 그 숫자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등호의 사용은 먼저 이렇게 나타내는 거 x가 a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다니까 x에는 a가 빠져 있거든요. x는 a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은 초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x에는 a라는 값이 빠져 있으니까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x에 a가 등호가 있어서 포함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x는 a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것은 결국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를 쓰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x에 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하라고 쓰고요. 이때는 x는 a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자, 선생님 다시 쓸게요.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소관계라는 것은요. 대소관계라는 것은 작다. 그리고 같다. 그리고 크다. 이 셋 중에 한 개잖아요. 그죠? 대소관계라는 것은 크다. 아니면 작다. 아니면 같다. 그런데 여기서 작지 않다는 것은요. 작은 게 아니니까 나머지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크지 않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개념이 좀 어렵죠? 오늘 개념이 좀 어렵고요. 좀 우리가 기억할 것도 많고 처음 보는 그 기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만큼은 딱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씩만 더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이제 개념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개념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익히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입니다.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우리 절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죠. 그 부호만 떼면 됩니다. 부호만 떼라고요. 부호 떼면은 부호 떼고 숫자만 쓰니까 그렇죠. 3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렇죠. 부호 떼고 숫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절대값이 3인수. 절대값이 3인수는 항상 두 개씩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의 절대값, 그렇죠.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니까 절대값이 3인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3분의 1인수는요. 플러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왜? 플러스 3분의 1에 부호 떼면 절대값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절대값이니까 부호 떼버리면은 3분의 1이니까 결국 절대값이 3분의 1인 수는 플러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x는 2보다 크다. 간단하네. 그죠? a는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은 것을 이하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의 이하라는 것은 이하는 다시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y는 0.1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4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뭐라고요? 작지 않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작지 않다, 크다 아닙니다. 작지 않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래서 B가 5보다 작지 않다는 것은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통해서 좀 더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을 두 개를 고르랍니다. 두 개. 1번입니다. 절대값이 4인수는 플러스 3입니까? 아니죠. 왜? 절대값이 4인수는 플러스 4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4도 있거든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절대값은 항상 양수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왜? 항상 양수가 아니고요. 웬만하면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절대값은 웬만하면 양수인데 항상 양수는 아니라고. 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양수라고. 그런데 딱 0이 되는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0의 절대값이 0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입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두 개라고. 웬만하면. 절대값은요. 웬만하면 양수고요. 웬만하면 두 개입니다. 절대값이 같은 수는 웬만하면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항상은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때문에. 0 때문에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2인수 이거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런데 절대값이 0인수 이거는 0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그렇죠. 플러스 2의 절대값 부호 딱 떼어버리면 2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부호 딱 떼어버리면 2니까 서로 절대값이 같다. 동그라미. 그죠? 5번입니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렇죠. 왜? 절대값의 뜻이 원점으로부터 거리였으니까.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커지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 다시 한번 절대값은 뭐라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요. 수직선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여기 원점 5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4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거리가 4만큼 가면 여기가 4겠죠. 또 왼쪽으로도 4만큼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라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정수.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정수. 그러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4는 안 되죠. 왜?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 딱 4니까 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와 4, 이 노란 부분 안에 있는 정수 누구 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래서 이게 몇 개입니까? 총 7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해 주시면 편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선에서 이 두 수 사이 거리가 6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 우리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 원점 5가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거리와 왼쪽으로 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두 수 사이 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6입니다. 그럼 이만큼 거리가 6이면은 이 거리 왼쪽 오른쪽 거리가 같으니까 이 거리도 3이고 이 거리도 3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요 점은 3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3만큼 간 것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이 두 수 사이 거리가 6인 이 두 수는 그러므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이 두 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A의 절대값이 입니다. 절대값이 2인 그 수, 누구 있습니까? 이건 바로 쓸 수 있잖아. 누구? A는 플러스 2든지 또는 A는 마이너스 2, 그죠? 부를 딱 뗐을 때 그 숫자만 나와 있는 그 값이 2인 거.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됐나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자, 무슨 말입니까? 수직선 나타내 볼까? 여기 0이 있으면 쭉 가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9가 수직선상에서 더 왼쪽에 있잖아요. 수직선에서는 왼쪽에 있을수록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8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또 수직선으로 볼게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보다 마이너스 1이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작은 겁니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숫자가 애매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 4분의 3과 3분의 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그렇죠? 4분의 3이 더 큽니다.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수직선에서 나타내보면 여기 원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3분의 2가 있고 여기 4분의 3이 있겠네. 그죠? 4분의 3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3분의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과 4분의 1은요. 우리가 당연히 3분의 1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3분의 1이 더 큰 거죠? 우리가 통분해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과 4분의 1. 통분 기억납니까? 3과 4의 제곱배수 3분의 1에 곱하기 4 분모 분자에 곱하기 4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모 분자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은 결과적으로 12분의 4가 되겠고요.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가 더 큰 것이 더 크니까 3분의 1이 더 크다. 됐죠? 5번입니다. 5번. 5는 2로 통분시켜주면은 이거는 2분의 10이죠. 2분의 10인데 또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10이 더 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2분의 9보다 5가 더 크다. 그래서 대소관계, 음수들끼리 대소관계.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부등호 사용이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A는 마이너스 8보다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뭐라고요?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즉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B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제대로 썼네. 그죠? 맞습니다. 3번입니다. C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4번. X는 2 미만. 여러분, 미만이 뭐라고 미만? 미만은 작다. 비교했을 때 이하가 뭐라고요? 작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미만은 작다. 그래서 X는 2 미만이다. X가 2보다 작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이번에는 초가 나왔습니까? 초가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다. 비교했을 때 이상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것을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는 0 초가, 즉 y는 0보다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7번입니다. 부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직선 0이 있고요. 1, 2, 3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되니까 선생님이 색칠을 이렇게 할게요. 반면에 3은 x가 3보다 작은 거니까 구멍을 뽕 뚫어 놓을까? 그러면 결국 이 부등식 안에는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되는데 3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만. 그래서 이것의 정수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절대값 그리고 대소관계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절대값이라는 것이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처음 배운 거라서 생소할 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절대값은 뭘 절대값이라 그런다고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자? 그렇지. 절대값을 구하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호만 딱 떼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대소관계에서는 수직선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그런데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커진다. 양수에서 절대값이 커진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숫자가 커진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커진다. 음수에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원점에서 점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계속 멀어지는 거니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더 작아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등호의 사용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양이 좀 많고 낯설기 때문에 딱 이 수업을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